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너지 기동 개념이 설계되어 적용된 F-15 이야기입니다. 정찰 위성으로부터 날라온 한 장의 흑백 사진,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소련이 엄청난 괴물 전투기를 정찰 위성으로부터 날라온 한 장의 사진. 정보 분석관의 다급한 보고로 미 정보부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급히 이 사실을 국방부에 보고하니 국방부는 뭐 별 수 있나요? 멘붕이 온 상태. 소련의 스푸트닉에 훅을 맞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어퍼컷까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윽고 모든 전문가들 소집, 항공기 기체역학, 엔진, 무기 등 내노라는 전문가들, 그리고 각 전투기 제작 회사 엔지니어들이 모여 이 괴물 전투기의 그림자 사진을 분석합니다. 날개 실루엣으로 볼 때 이전까지 미국에서 볼 수 없는 크기인데, 항공기 스킨이 티타늄이라면 무게도 상당할 것인데, 이 크기의 티타늄이라 그럼 최소 엔진 추력은 와우, 상상이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고고도 고속 폭격기 요격이 가능하겠는데요? 이렇게 각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한 결과 그림자 같은 검은 실루엣의 소련 전투기, 괴물이 되고 맙니다. 이 전투기는 바로 미그 25. 미그 25의 속도가 마 3급임을 간파한 미국, 서둘러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괴물 전투기를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느 전투기가 좋아요? 어떤 전투기가 이겨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 잘 들어보세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전투기끼리의 공중전, 1. 조종사의 능력, 2. 사용 무장의 우수성, 3. 전투기의 우수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분류는 경험에서 나온 전술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설계에서부터 우수한 전투기, 적국의 전투기보다 더 좋은 전투기를 만들겠다. 이것은 3번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투기의 우수성 판단,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비교법을 만들어 설파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전투기는 몇 대이고 적의 전투기는 몇 대, 즉 양적 비교이죠. 돈 많은 강대국일수록 세계 1위로 갈 수 있으니, 그런데 베트남전에서 서열이 보이지 않던 북베트남 공군에게 혼인한 미 해군과 미 공군, 공중 상황에서 양적 비교는 적용이 힘든 그냥 보고서용 비교밖에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전투기를 장기판 말의 숫자로 인식하는 것이죠. 근데 장기판에는 졸도 있지만 포, 차, 마, 상 등 여러가지 유닛이 있죠. 숫자로 비교하면 차와 졸 모두 한 개밖에 안 되지만 이 성능, 질적인 차이가 성립이 안 돼요. 추력대 중량비 비교. 어떤 전투기의 추력대 중량비가 1 이상이다. 그래서 우위에 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비교 방법입니다. 개발 당시 추력대 중량비 0.98, 당대 최고의 기동성과 추력대 중량비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F-16이 현존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당시 엔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시절 나왔던 비교법입니다. 추력대 중량비 중요하죠. 추력이 좋으니까 전투기의 폭장량의 범위도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는 이 폭장량이 좋은 F4 팬텀, 미그 17한테 격추되는 일이 벌어졌죠. 이것도 논리가 좀 부족합니다. 패스. 선해 반경 및 선해율 비교. 공중에서 적용하려면 항공기의 선해 반경이 적으면 공중전에서 유리하겠구나.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선의 선해 반경을 최소로 하면 공중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공중에서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델타윙의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시대가 생겨요. 이 델타윙 전투기들 지속선해에서 선해율과 선해 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도그파이트 시 수평선에만 하지 않아요. 수평선율과 선해 반경이 떨어지는 전투기들, 그러나 추력대 중량비 좋은 항공기들,
수평 기동하는 전투기의 수직 기동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거 공중전에서 가장 비슷할 뻔 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네요. 에너지 매뉴버.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항공기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출발한 항공기 비교 우위법, 개념, 철학, 에너지 매뉴버입니다. 가끔 몇 지에서 선의 반경이 얼마예요? 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매뉴버 다이어그램입니다. X축 속도, Y축 선회율, 선회율 초당 몇 도 선회한다는 지표를 말하죠. 그리고 그 안에 그림들 복잡합니다. 이 다이어그램 15,000피트 고도에서 최대 선회율을 갖는 선회, 즉 quickest turn 조건이 마 0.8에서 8.5지네요. 그러면 초당 19도를 선회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quickest turn, 어떤 전투기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회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순간적인 거예요. 선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8.5주의 유지가 안 되죠. 그럼 19도를 돌 수가 없어요. 선회율이 낮아지게 되죠. 선회 반경도 넓어지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PS 값입니다. 일정 속도와 G포스에서 PS가 제로인 선, 그 속도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잃지 않고 선회를 할 수 있습니다. PS,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거든요. 이 PS 값이 마이너스인 도표로 보면 선회를 하면 에너지를 잃는다는 뜻이에요. 수평선회를 계속하면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더 이상은 기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떨어지면 PS가 플러스면 선회를 해도 에너지가 늘어나요. 쉽게 얘기하면 속도가 늘어나죠. 즉 G포스를 좀 더 주어도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참조점이 고도속도 몇 G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에너지 기동의 법칙, 어떤 항공기든 모든 고도속도 영역에서 전부 우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항공기가 우세한 영역, 즉 에너지가 넘쳐서 맥시멈 기동을 해도 에너지가 넘치는 영역, 이런 영역에서 공중전을 벌이면 이길 확률이 높겠죠. 조금 이해가시나요? 그럼 적의 항공기를 훔쳐서 비행을 해보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축적하면 비슷한 다이어그램이 나오겠죠. 그러면 미그 머시기는 저고도에서 에너지가 넘치네? 그런데 고고도에서는 별로네? 또는 고고도에서는 좋은데 저고도에서 별로네? 이 정도 속도에서 에너지가 안 좋구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나는 적이 안 좋은 고도, 즉 고고도나 저고도 중 안 좋은 고도로 유인하겠구나, 여기서 내가 좋은 고도에서 싸워야겠구나, 이러한 전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전술들이 교범으로 출간돼서 조종사들에게 교육이 되죠. 어떤 놈은 수평 기동이 좋으니 수직으로 대응하자, 어떤 놈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F-15 에너지 기동 다이어그램. 모든 영역에서 에너지의 우위를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할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탄생된 F-15. 지금까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사실 F-20이라고 해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 기동이 설계 철학의 바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F-35, F-22 이런 전투기들, 스텔스 전투기, 이것들과 4세대나 4.5세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들이 많아요. F-35와 22는 에너지 기동 개념으로 설계된 게 아닙니다. 스텔스 설계 개념으로 탄생되었죠. 스텔스가 갖는 단점, 기동성이죠. 이 기동성을 보강하기 위해 다른 꼼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러스트 벡터, 전통적인 항공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위적인 추력선의 변경. 에너지 기동의 측면에서 이 스텔스기들을 바라보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스텔스 설계 개념에서 보면 에너지 기동 철학은 이제 개똥 철학입니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다 말할 수 없죠. 이건 설계 철학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거죠. 스텔스가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 F-15가 지금 아직도 운영을 하죠. 스텔스가 비싸서 F-15도 비쌉니다. 가격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스텔스 말고 F-15를 왜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합니까?
여기는 전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질과 양, 아무리 질이 좋다도 양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수적 우세가 무시를 못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F-15가 질이 안 좋은가요? 그건 아니죠. 질도 좋아요. 기동성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것이죠. 근접전에서 스텔스와 싸운다. 상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나의 에너지의 우위에 있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 도그파이트입니다. 비행 시뮬레이션 하시는 구독님들 질문이 예상됩니다. 모든 전투 기동 개념 이 에너지 기동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하학이 플러스 추가되죠. 이 개념을 세운 선구자 바로 미공군 존 보이드 대령입니다. 전장 19.43m, 기고 5.53m, 기폭 14.05m, 자중 14,379kg, 최대 이륙 중량 36,741kg, 81,000파운드, 최대 무장 적재량 11,113kg, 24,000파운드, 추력은 29,000파운드 2발, F100 PW229 엔진 또는 F110 제네럴 일렉트릭 129 터보팬 엔진을 장착합니다. 최대 속도 마 2.5 이상, 실용 상승한도 3500m, 10만 피트, 엄청 높습니다. 항속거리 4445km, 2400 노티칼 마일, 설계 하중 9G에서 마이너스 3G. F-15A에서 D까지 알파부터 델타형은 장거리 요격 전투기. 그러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은 전천 후 제공 및 대지 공격 능력을 부여한 기체로 이전 F-15에서 60% 이상 새로 설계돼 무장 적재량을 증가시키고 기체 수명도 2배인 16,000시간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주익은 고익 숄더 윙이라고도 합니다. 38도의 후퇴각을 가지고 있고 지형 추적 레이더와 신형 INS 자이로 때문에 200피트 초적어도 지형 추적 비행이 가능합니다. 마음 놓고 야간 폭격이 가능한 거죠. 야간 적어도 침투. 후방석은 무슨 일을 하나요? 후방석은 무장 통제사가 탑승해서 4개의 MFD를 통해 레이더 조작, 무장 선택, 목표물 추적 및 감시 임무 등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 및 고도에 따라 유입되는 공기량을 최상 조건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가변 인테이크가 인상적입니다. 신형 항전 장비를 추가하기 위해 조종석 후방의 연료 탱크 격실을 장비로 개조해서 동체 내부 연료량이 좀 줄었는데 9,750파운드의 추가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패스트팩, 퓨렌 센서 택티컬 팩, CFT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체 양측에 장착해서 보완을 합니다. 이것을 장착해도 기동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정도고 초음속 비행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떼어내고 싶다. 15분 정도면 된다네요. 그런데 이건 정비사 마음이죠. 조종사가 이쁘면 빨리 해줄 것이고 미우면 사람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다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무장능력 M61A1 20mm 기관포가 우측낙의 전방에 장착되어 있고 날개 동체하부 패스트팩 외부 장착대 24,500파운드의 공대공 공대지 무장 장착이 가능합니다. AM9 리마 마이크 이제는 X죠. X까지 달고 있습니다. AM7 스페로, AM120 암남. 그러나 요즘 스페로는 잘 안 쓰죠. 좋은 암남이 있는데 AGM-65 매버릭, AGM-88 함, MK-2 일반 목적 폭탄, GBU 계열, 물론 핵폭탄 탑재가 가능합니다. 베카 계곡의 전투 1982년 6월 레바논의 베카 계곡에 참가한 이스라엘 F-15와 F-16 베카 구원의 샘 기즈 및 미그 21, 23, 25와 교전을 합니다. 이때 56대1이라는 놀라운 격추율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E2
지원, 이스라엘 조종사들의 고난도 훈련 성과 등이 아우러진 결과였지만 이 F-15가 일약 스타로 떠오릅니다. 걸프전 1991년 미공군 및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F-15 약 260대가 참전을 하는데 공대공 공대짐 후방 차단 작전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때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은 야간 저고도 공격 장비인 랜턴 장비를 활용해서 스커드 사냥, 이라크 전략 거점 폭격, 전차부대 폭격 등 야간 작전에서 이 스트라이크 이글의 미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물론 저보다도 구독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F-15. 이 못다한 이야기 많아요. 대한민국 F-15K도 있고 F-15K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 기동의 설계 개념과 F-15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선풍기 없이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밤에 이불이 없으면 안 될 듯 합니다. 벌써 가을에 꼭두선이 있나 봅니다. 올해의 코로나 인류사에 큰 획을 그은 것 같습니다. 세계 전체가 약속해서 올해 있던 모든 사람들 한 살 안 먹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전부 다 한 살 안 먹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거. 올해를 지우는 겁니다. 올해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군요. 지우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전과는 정말 다른 1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님들 항상 건승하시고 행복하기를 항상 기원드립니다. 안녕.